네, 최근에는 이제 코스닥이 천수닥에 안착한 가운데 지난 4월을 돌이켜보면 대형주에 두드러지는 상승세 없이 양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해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수가 더 가려면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형주들의 의미 있는 또 슈팅이 나와줘야 가능할 거다라는 전망이 또 우세한데 오늘은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양시장을 비교하면서 투자 매력도를 분석해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김중원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코스닥이 천수닥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현 시점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좀 매력도를 비교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코스닥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무려 20년 7개월 걸렸습니다. 그만에 이제 천선을 돌파하면서 천스닥 그리고 사실 작년에 코스닥이 전 세계 주요 지수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또 천스닥도 가고 하다 보니 올해도 코스닥이 정답이냐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근데 연초 대비 수익률을 이렇게 보면요. 코스피가 10% 넘게 올랐고 코스닥은 5% 좀 넘게 올랐습니다. 수익률 차가 2배 이상 난다. 그랬을 때 과연 올해 코스닥이 정답일 수 있을지 그 이유를 좀 찾아보면 섹터 수익률에서 알 수 있는데요. 코스닥 이렇게 섹터 수익률을 보면은 주로 저축은행, 철강 등 경기 민감주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고요. 반면에 코스닥에서 시총 비중이 굉장히 높은 바이오, IT 하드웨어들이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를 보면 올해는 성장주 대비 가치주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치주하고 성장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에서 설명드리겠는데요. 가치주라면 주로 경기 민감 섹터, 철강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금융 섹터, 은행 증권 보험 같은 섹터로 이루어진 게 이제 가치주고 이제 성장주는 말씀드린 대로 제약 바이오, IT 등 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주의 비중이 워낙 높다 보는데 올해는 주식시장이 중소형주가 좋긴 한데 가치주 중심이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올해는 정답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맞습니다. 힘을 내주면서 좀 강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또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느끼기에도 코스닥이 일단 20년 7개월 만에 천선도 넘었고 4월에 보면 코스피보다 확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높다 보니까 코스닥이 좋은 것 같은데 강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한 2가지 요인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연기금의 매도 공세로부터 자유로웠다. 아무래도 연기금의 비중이 적다 보니까 그렇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올 초 이후에 누적으로 무려 17조 이상을 팔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4,400억. 그러니까 양대 시장의 시총 사이를 비교해봐도 엄청난 차이로 매도 규모로부터 자유로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보면 최근에 3월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던 금리가 이제 완화되면서 미국도 증시를 보면 나스닥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성장주가 반등하면서 코스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데 그럼 두 요인들이 계속 지속되느냐라고 봤을 때 4월 9일 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제 자산배분위원회를 이제 개최하면서 전략적 자산배분을 1%포인트 상향 조정했죠, 국내 주식을.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의 순매도 지금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분석해 본 바로는 한 5월 초 정도, 한 5조 정도 더 나오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금리는 제가 계속 나오면서 말씀드리는데 3월 달 오른 거 가파랐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그렇다고 올해 금리가 하락한다 이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오르고 2, 3분기는 쉬어가는 금리 구간이 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백신 접종도 되고 있고 경기가 회복하고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면 이런 나스닥 중심의 성장주 강세 지속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최근 코스닥 상승을 이끌었던 두 요인들이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과 같이 계속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강세가 유지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뭐 연기금 수급에서 좀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강세로 연결이 될지는 조금은 더 봐야 한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은 과거를 저희가 좀 네네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과거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강했을 때와 비교를 하면은 좀 어떤 특징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거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 네. 있습니다. 중소형주 투자 좋은데 코스닥이 정답이냐라는 게 이제 과거를 좀 봐야 되는데요. 최근 10년간의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추세적으로 한 분기 이상 이제 강세를 둔 기간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일단 대형주가 증시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또는 뭐 여러 이유로 코스피 대형주가 쉬어갈 때 중소형주 중심의 종목장이 오면서 코스닥이 강세를 보고 뭐 이거는 뭐 추세적이라고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강세를 보일 때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중소형 성장주가 부각이 될 때입니다. 이게 네. 소위 말해서 우리가 2013년부터 한 15년까지 있었는데요. 뭐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중소형주라는 특징은 뭐 경제 여건에도 무관하게 좀 시장 탄력을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기업 대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당시 이제 중소형 화장품, 제약주 등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 이러한 이게 주로 성장주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코스닥이 추세적으로 강세를 보인다. 그러니까 즉 이런 중소형 성장주의 강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뭐 2013년부터 15년은 맞았고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맞았지만은 지금은 올해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치주 쪽에 일단 팀장님께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네. 무게를 두고 계시는 것 같고 뭐 예전에도 출연하셔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어느 정도 알긴 아는데 최근에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는 중소형 주들을 중심으로는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미국 시장으로 보면 중소형주가 확실히 좋은 게 러셀 네, 좋죠. 맞습니다. 러셀 네. 2000이 가장 좋고요. 더 좋은 건 러셀 2000 가치주가의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네. 연초 위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게 러셀 2000 가치주, 러셀 2000 그리고 S&P 가치주 뭐 이러고 이제 그 반면 이제 제일 부진한 게 주목해 봐야 되는데 나스닥하고 러셀 2000 성장주입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성장주는 그만큼 사실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도 중소형주가 좋은 게 아니냐. 근데 뭐 약간의 좀 차이가 있지만 뭐 우리 시장도 중소형주가 좋기는 하지만 뭐 미국과 같이 중소형과 대형의 차이가 날 만큼 그렇게 압도적으로 좋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뭐 중소형주 위주로 얘기를 조금 들어봤고 그 안에서도 성장주와 가치주를 나눠서 팀장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딱 코스피 코스닥 이 양시장을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지금 매력이 더 커 보이는 시장 팀장님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중소형 성장주가 가장 안 좋다. 근데 바이오 비중이 코스닥이 거의 50%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차이가 있고요. 뭐 네. 최근에 보면 뭐 코스피 가치주 그리고 뭐 차전은 좀 쉬면서 가치 중심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지금 뭐 4월 달에는 코스닥이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연간으로 보면 올해는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핵심 이유는 뭐 결국은 이익 모멘텀입니다. 네. 코스닥의 이익 모멘텀 대비 코스피의 이익 모멘텀이 더 높기 때문에 결국 코스피의 투자 매력이 올해는 코스닥보다 높을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익 모멘텀이 확실히 좀 더 양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연초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좀 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을 해주셨고 그러면은 이제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또 네네. 이제 남은 상반기에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사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네. 시청자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뭐 중소형주도 좋다, 대형주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네.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소형주가 좋은 게 맞는데 중소형 가치주가 좋고 뭐 대형주 중에서 가치주가 좋은데 가장 좋은 거는 이익 모멘텀으로 보면 차전이다. 이게 자동차, 2차 전지,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반도체가 좋은 게 제일 맞고 그 외에는 이제 중소형 가치주들도 이익 모멘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올해 중소형 투자 좋은데 코스닥이 아니라 중소형 가치주, 경기 관련 섹터의 중소형주 중에 투자하고 연간으로 포트에서 가장 많이 가져갈 주식은 그래도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관련 업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소형 가치주를 역시나 강조를 해주셨고요. 뭐 업종이나 섹터로 들어갔을 때는 자동차와 뭐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이익 모멘텀이 좀 확실한 업종 위주로 전략을 가져가는 게 올 한 해 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매경 TV 출연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전략 세우실 때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돈 되는 보고서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투자전략팀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원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